네, 안녕하세요. 뭐, 할 말 하는 사나이 윤석열이네요. 예, 저기, 일본에 대해서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무조건 무릎을 꿇어라. 무조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게 이제 뭐, 난리가 났죠. 이 사정을 한번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발언 내용은 그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기자 미셸 예히 리라는 분이 문제가 된 부분을 녹취한 것을 자기의 소셜 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이겁니다. 정말 100년 전의 일들을 가지고 지금 유럽에서는 전쟁을 몇 번씩 겪고 그 참혹한 전쟁을 겪어도 미래를 위해서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있는데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을 꿇어라 라는 이야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뭐 맞죠? 맞는 얘기죠. 지금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엄혹한 진실을 생각하면 당연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를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온 문맥이 있어요. 그 문맥은 뭐냐? 결국은 지금 북핵이 너무 위중하고 또 직접적 거론은 안 했지만 중국이 이게 살벌하기 때문에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를 만들지 않으면 정말 큰 사단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100년 전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100년 전 일 가지고 깽깽거릴 일 아니다. 이 소리예요, 지금. 이게 문맥이. 북중로 전체주의 트라이앵글에 우리가 맞서야 되죠. 게다가 한국은 특히 이 중국에 대한 최일선 국가란 말이죠. 한편으로는 북의 핵 미사일 도발을 조종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질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 중국의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죠. 그것도 중국 핵심 불황. 그래서 저기서 보면 중국의 우리 같은 경우에 뭐 서해안 일대, 서울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중국의 그 A2AD, 그러니까 Anti-Access Area Denial, 그러니까 반접근 지역 거부. A2AD의 1차가 한 1600km쯤 되고요. 2차가 한 1000km 되고요. 3차가 한 500km쯤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3차 언저리에 다 걸쳐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거꾸로 표현하면 한국이야말로 또 중국의 심장부를 다 겨냥하고 있다는 얘기죠. 중국이 저렇게 뒤로 땅덩어리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해안에 있는 8개 성, 밑에서부터 하이난, 광동, 후지안, 그 다음에 저장, 그 다음에 장슈, 그리고 산둥, 허베이, 랴오닝, 그렇게 밑에서부터 8개 성이요, 해안에. 플러스 그 해안 지역에 있는 3개 직할시, 위에서부터 베이징, 티안진, 샹하이. 여기에 중국 인구의 60%, 중국 GDP의 80%가 몰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처럼 열심히 독침을 만들어 가면 중국도 우리를 함부로 못하죠. 공멸하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딱 그 숨통을 잡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중국과 한국이라는 건. 다시 바꿔 말하면 한국은 천혜의 근접 독침이고요. 일본은 천혜의 해양 봉쇄입니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걸 막는 천혜 해양 봉쇄죠. 자, 그래서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를 만들면 중국이 사고 못 치게 중국을 억제하는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100년 전에 이러쿵저러쿵 얘기 지금 많이 말할 그런 군번이 아니다. 이제 윤 대통령은 그 말 한 거예요. 저는 맞다고 생각하죠. 맞는 얘기죠. 자, 근데 이 말을 하니까 이 더불어중국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네, 박홍근 원내대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권한으로 일본의 침탈과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주나? 잠깐만. 나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 그랬지 일본에 면죄부 주겠다는 소리 안 했어요. 이건 정신적 가치 판단의 문제니까 개개인이 판단할 일이에요.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대통령으로서의 정책 결정이에요. 윤 대통령은 지금 안보 위기가 중중하기 때문에 일본과 감정적으로 엮여 있는 것을 계속 악화시킬 일이 아니다. 일단 안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삼각안보체제 만들어야겠다. 근데 왜 갑자기 일제의 침탈과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주나라고 말을 번지냐고. 박홍근 씨는 좀 뇌수를 다시 정리정돈을 해야 될 것 같아. 오늘날까지 독일의 사과는 계속되고 있다. 독일과 일제가 같나? 독일은 제노사이드의 대명사예요.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일제는 특정 민족을 겨냥해서 인종청소를 했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어요. 난징 학살 정도가 학살에 들어가요. 난징 학살 정도가 제일 큰. 근데 그 규모가 독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전시에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전쟁 과정에서. 따라서 이걸 일제를 독일에 갖다 대는 것은 글쎄요. IQ가 저 사람 세 자리 되는지 모르겠네. 그 바탕에 오늘날 유럽 공동체가 존재함을 대통령은 진짜 모르는 건가? 글쎄요. 독일의 사과 때문에 유럽 공동체가 존재하나? 미국이랑 한판 떠보려고 유럽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힘 모으려고 해서 지금 지지고 볶고 있는 거 아니야. EU의 두 리더 국가가 프랑스랑 독일인데 얼마나 헤맸으면 우크라이나에서 저 지경 벌어졌냐고. 저게 공동체다운 공동체냐고. 말 조심하셔 당신. 지금과 같은 무능한 굴욕 외교로는 결코 한일 관계를 평화와 번영의 돈막은 자로 격상시킬 수 없음을 윤 대통령은 명심하길 바란다. 뭐 자다가 뒷다리 긁는 소리 안 해. 지금 목표는 한일을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왜 말을 안 해? 더불어중국당이라 그런가? 북한과 중국이 사고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억제 프레임을 만드는 한미일 삼각체제예요. 그러니까 이자들이 이 말을 계속해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아주 재밌어. 강선우 대변인은 이렇게 말을 하죠. 윤 대통령의 일본 과거사에 대한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뭐 자기 입맛에 자기 뇌수가 이상하게 꼬여있으면 경악하는 건 자기 자유겠지. 예. 대한민국 주권과 국익을 지켜야 할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충격이다. 지금 대한민국 주권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과 북한이 사고치지 못하도록 억제 프레임을 짜려고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앞에 경악 금치 못하는 건 당신 입맛대로, 당신 꼬인 뇌수대로 판단해도 좋은데 뒤는 사실이 아니야. 그냥 막 주워 섬겨서 그냥 지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대형 사고는 오히려 국힘 내부에서 나왔죠. 근데 국힘 내부 보기 전에 김민석 이 사람 제 후배뻘 되는데 제 후배예요. 저한테 그 전에 선배님하고 찾아오던 친구인데 82학번이죠. 예. 근데 좀 망가진 것 같아. 이제 삼선 의원 됐는데 이게 굉장히 스마트한 친구인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 독일의 사죄로 유럽의 협력을 이끈 독일과 과거 부정으로 동북아 갈등을 재생하는 일본의 차이도 구별하지 못하는 100년 전 발언의 상식 부족 망언 리스크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느껴지는 세상이 됐다. 일단 지금 이 따옴표 안에 제가 그냥 언론 보도 그대로 했는데 이게 일단 비문이야. 내가 보기엔 폭탄주를 너무 많이 마셨어. 말을 이렇게 주어수로가 멀리 떨어져서 베베 꼬여서 말하면 안 돼. 김민석 의원. 말은 단순 명확하게 해야 돼. 딱딱 끊어서. 그러니까
이거네. 독일은 이제 김민석의 말에 의하면 독일은 사죄를 통해서 유럽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사람을 가스실이랑 빨가벗겨가지고 숲속에서 몰아넣거나 이래가지고 600만 이상 처형을 했는데 그러면 사죄해야지. 그 사죄 안 해요? 일제가 거기에 가장 근접한 학살은 난징 학살인데 그 규모가 난징이 6자리 되나 안 되나? 뭐 그 정도예요. 그거랑은 규모가 달라. 일제에 대해서는 제노사이드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해외에서 제노사이드 얘기를 잘 안 한다고. 그러니까 독일이 사죄하는 것과 일제는 다르다고. 그 다음에 과거 부정으로 동북아 갈등을 재생산하는 일본의 차이. 이거는 말은 좀 돼. 일본은 지금 그 BBC 기자도 이제 일본을 떠나면서 쓴 말이, 그 사람은 일본인 여인이랑 결혼한 아주 일본 통이죠. 일본의 지도층들이 자기들을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과거 부정이라기보다 과거를 오독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뭐 과거 부정, 그건 말은 되는데 앞에 거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일본 보고 어떡하란 소리야. 그래서 어떡하란 소리냐고. 독일처럼 사죄하라고? 그럼 600만 명 먼저 죽이고 시작할까? 일본이 뭘 사죄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야 된다고. 뭘 잘못했다. 그 얘기가 없어요. 이 반일파리들 보면은 식민지 침탈을 했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식민지 침탈도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전 세계에서요. 식민지 출신이 본국의 최고의 사관학교를 가서 혹은 만주의 사관학교를 가서 그걸 졸업한 다음에 일본인을, 본국인을 병사로 부릴 수 있었던 나라는 일본 하나밖에 없어요. 일본과 한국 관계예요. 전 세계에서요. 고등고시를 봐서 식민지 출신이 검사, 판사가 돼서 피고 일본인을 다룰 수 있던 나라도 한국밖에 없어요. 일본이 만약에 수탈만 했다면 X자 형태로 국도 놓고 X자 형태로 철도 놓고 공장 짓고 이 짓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반대. 일단 근대화라는 개념 자체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개족보 개념이야. 내가 알기로는 그냥 현대 문명이 있을 뿐이고 현대 문명에 편입되는 게 있을 뿐이에요. 강제 편입됐지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현대 문명에 강제 편입됐는데 행인지 불행인지 한국에서는 자원을 빼먹을 게 별로 없어요. 자원을 빼먹을 게 없다고. 뭐 알잖아. 우리 자원이 없는 땅이라는 거 다 알잖아. 그런데 일제가 그럼 한국에 대해서 가졌던 기본 전략은 뭐냐면 내선 일체예요. 그러니까 일제의 범죄는 한국인의 정신적 아이덴티티를 깨버리고 그 당시에 자기들이 받들어 모셨던 신토와 덴노를 주입하고 그 일본인과 같이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일제의 범죄는 그거지. 가장 큰 범죄, 정신적 범죄지. 그러니까 그 사죄하려면 김문석 의원 또 그리고 더불어 중국당의 의원들, 당신들은 일제 보고 사죄를 해라. 일본 보고 뭘 사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돼. 자꾸 독일에 갖다 대냐고. 독일에 갖다 대지 마. 독일과는 전혀 달라. 독일과는 전혀 달라. 일제는 성격이. 일제의 한국 지배는 독일의 폴란드 침공과 전혀 달라요. 독일의 유대인 학살과 전혀 달라. 그걸 해야지. 아니, 뭐, 알만한 사람까지 이렇게 나서서 얘기하나? 뭐, 아니면 안 가졌구만, 이 사람도. 김민석 씨도. 자,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자, 뭐 더불어 중국당이야 그렇다고 치고 국힘의 유상범 수석 대변인, 유상범 의원이 사람 스마트한 사람인데 참 한숨이 퍽 나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머리가 돌아간 거죠.
뭐 보좌관이나 누가 만들어준 걸, 당뇨가 만들어준 걸 읽었을 수도 있는데 그거 읽기 전에 자기도 공부했어야지. 결국 자기가 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지금 대통령님이 잘못 발언하셨네. 무릎을 꿇어라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무조건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무릎을 꿇어라 하면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한 말을 좀 오해가 되게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한 거다. 이렇게 또 소설을 써서 오지랖 넓게 소설을 써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한심한 게 윤 대통령 발언 맞는 거거든, 그거. 그러니까 유상범이 쉴드를 친답시고 자살골을 넣은 거라고. 윤 대통령이 저는 그런 사고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윤 대통령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그 사고방식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저거 큰일 날 소린데 내가 쉴드 쳐야지 이렇게 오바지를 한 거예요. 유상범 의원이나 국회의원들한테 말합니다. 지금부터 사고방식 바꾸세요. 사고방식 바꾸시라고 당신들. 이게 얼마나 엄혹하고 엄중한 상태인지. 북한과 중국을 한미일 삼각체제를 짜가지고 억제하지 못하면 우리가 불구덩 속에 빠지는 그런 최전선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그 위기의식을 당신들이 가져야 돼. 그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면은 윤 대통령 발언이 그냥 귀에 쏙 들어와. 평소에 그런 생각 없이 룰루랄라 빠치차고 폼 잡고 이러고 다니다가 그 얘기 들으니까 대통령님이 왜 저렇게 또 이빠른 소리 해가지고 설화를 자초하고 정치적 공격을 자초하신다. 그냥 우리 표 떨어지는 소리 나네. 이거 어떻게 쉴드 치지? 이런 개 조잡을 떠는 거 아니오. 유상범 씨 당신 똑똑하다는데 왜 그래? 왜 그러냐고. 똑똑하다는 사람이.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참나. 자, 이 쟤들은 뭐냐면요. 이게 핵심이 뭐냐면 포인트가 어디냐면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의 형성이냐 아니면 유산이냐예요. 쟤들은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가 형성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윤 대통령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은 이거 무조건 한미일 삼각안보체제 가야 된다. 그래야 북한과 북한 뒤에서 더 큰 사고 칠 거 준비하고 있는 중국을 우리가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철망을 만들 수 있다. 그 철망 속에 가둘 수 있다. 그 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 북중, 러시아까지 북중도 억제 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를 만들지 않으면 못 만든다. 지금 모든 문제식은 그거라고. 그러니까 국힘이 그 문맥에서 얘기를 했어야죠. 당연하죠. 이 문맥이 이게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이고 그거 만들지 않으면은 이 북중 그리고 더 나가서 북중러를 이 억제할 수 있는 프레임을 짜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큰 사고가 대형 사고가 나서 우리가 참 재앙에 빠질 수 있다. 윤 대통령 말에 의하면 동북아시아 전체가 잿더미가 될 수 있다. 지금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여러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고 얄미운 생각도 들지만 그걸 대승적 차원에서 넘어서야 된다. 이 얘기거든 지금 전체 스토리가. 유상범은 그 얘기를 했었어야죠. 국힘이 그 얘기를 했었어야지. 안보팔이를 해야지 안보팔이. 왜 이거를 막 말을 베베 꼬아갖고 멀쩡한 워싱턴 포스트를 무능력한 기자로 만드니까 기자가 발끈해갖고 페이스북에다가 아까 내가 다시 녹취록 보니까 이렇더라라고 기자가 써버리잖아. 조중동만 신문이고 유상범은 조중동한테는 당신이 그런 말 함부로 못했을 거야. 말리 밖에 워싱턴 포스트니까 만만히 보고 그랬을 거라고.
참, 이런 거 보면 한숨이 퍽퍽 나와요. 유상범이라 그러면 그래도 국힘안에서 좀 똑똑하다는 의원인데 저 지경이면 도대체 이때까지 유승민, 김무성이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을 이끌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공천을 해서 채워넣냐 이거지. 또 그 전에 MB까지. 그 전으로 기어 올라가면 YS, 이회창. 그때부터 계속 이게 퇴화한 거예요. 인적 자원의 수준이. 한숨이 퍽퍽 나옵니다. 그 다음에 김민석 의원한테 내가 후배뻘 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혹시 식민 지배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진짜 세상 모르는 거야. 식민 지배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어떠한 사과, 어떠한 배상도 없어요. 필리핀이나 미얀마가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았는데 그건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쟁 배상금이에요. 전쟁을 했거든 그 사람들은 일제를 상대로. 특히 한국의 경우 왕실과 지식층이 타락 무능해서 왕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나라를 들어 바쳤잖아. 나라를 매각했다고. 그래서 왕실은 일본 덴노 일가의 피부치로 거의 준 피부치로 인정받는 그런 특혜를 받았고, 그리고 조선에 잘 나가던 관리들은 일본의 무슨 백작, 공작, 자작 이런 게 됐고, 어떤 선진국도 식민지배 자체에 대해서는 배상한 적이 없어요. 따라서 일본도 식민지배에 대해서는 배상한 적이 없어요. 필리핀, 미얀마는 전쟁 배상이었어요. 한국의 경우도 이게 배상이 아니라 이제 같은 체제로 살다가 헤어졌으니까 네가 나한테 줄 돈, 내가 너한테 줄 돈 해서 상호 청구권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이 일본에 줄 돈이 훨씬 많아. 전쟁 때 많이 부서졌지만 가옥에다가 전쟁이야. 우리 탓에, 그러니까 광의에 조선에 살던 사람들,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이 잘못해서 났다고 치고, 무슨 철도, 전기, 기타 등등 이런 그 사회 인프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딱 선을 그어줬지. 그거는 적산, enemy property로서, 적의 재산으로서 미 군정이 압수해서 한국 사람들한테 불화를 했기 때문에 일제가 청구의 대상으로 리스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제는 청구의 대상으로 리스팅할 게 없고 우리는 이것저것 다 긁어 모아서 청구의 대상으로 리스팅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제로부터 돈을 받아낸 거예요. 그런 케이스거든요, 이게. 냉정하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되도 않는 독일은 사과했는데 일제는 왜 사과 안 했습니까? 일단 600만 명 그럼 잡아 죽이고 사과하라 그래. 극단적으로 말해서. 달라요. 둘의 일제가, 이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일제가 저지른 죄악이 훨씬 커요. 정신적 측면에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하지만. 그러나 사람 잡아 죽이고 파괴하고 이거에 관해서는 독일을 일제가 쫓아가지를 못해. 그건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정신적 영향, 그릇된 정신을 막 세상에 퍼뜨린 거, 그릇된 풍조를 퍼뜨린 거,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금액으로 정량화시킬 수가 없잖아. 왜냐? 오염된 당사자들의 책임도 큰 거 아니야. 누가 악마 같은 소리 한다고 해서 그 악마 같은 소리에 악마 같은 행위가 아주 근사하게 보이게 누가 이렇게 행위를 해서 그걸 쫓아갔어. 추종을 했어. 혹은 그거 비슷한 걸 자기가 이런 좀 다른 버전으로 만들었어. 지금 김일성 영생교 일제체제의 그 덴노 일가의 신성혈통 컨셉을 그냥 해서 백두혈통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거 빼박이라고, 그 점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일제가 책임져야 되냐고. 죄의 근원은 일제지만
법률적 책임은 아니죠. 그래서 독일과 일제를 비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뻑하면 독일은 사과했는데 왜 일본은 사과 안 합니까? 이런 무식한 소리는 하덜덜덜 마셔 당신. 옛날에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고 파리학번에서 제일 스마트하다고 하던 사람인데 왜 이 지경까지 됐나? 국회의원 여러 번 하면 하기엔 워낙 폭탄 좀 먹고 워낙 번잡하게 살아서 뇌가 썩는다 그러더라고. 그 국회의원 빨리 그만두고 인생 좀 마지막 좀 이제 말년에 좀 이렇게 좀 정갈하게 정리하는 기회 갖는 게 인생에 편안할지도 몰라요. 나같이 사는 것도 좋아, 야인으로. 자, 제가 죽창반일이라 그러면 제가 알러지가 나는데 이 사례를 하나 볼게요.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게 아주 보면은 전형적인 그 죽창반일이 어디까지 갈 수 있나를 보는 거예요. 이 강제징용 판결은 이제 그 문재인 대법원 때 나온 건데 2018년. 그 기본이 되는 건 2012년에 이미 나온 거예요. MB 정부 때. 그때 김능환 대법관의 황당 판결이 있는데 이 김능환 대법관의 판결 취지는 이겁니다. 대한민국은 1919년 3월 1일에 시작됐다. 그 이후 식민지배는 1919년 3월 2일부터의 식민지배는 불법이다. 1965년 한일협정의 상호 청구권 계산에 있어서 1919년 3월 2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집어야 한다. 이게 이 사람의 논리야. 즉, 이 논리를 가지고 2018년 문재인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사회와 판사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사가 어떤 식으로 법을 해석할까에 관해서 크게 두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을 제정할 당시의 언어 체계에서 나타난 그 언어의 뜻 그대로 해석한다. 이걸 텍스처리즘, 문헌주의라 그럽니다. 또 하나는 법 구문을 가능한 한 넓게 해석하고 가능한 한 이것저것 해서 사회가 발전할 방향에 맞춰가지고 해석한다. 이게 사법 적극주의, 액티비즘이라고 합니다. 이 사법 적극주의는 근데 이게 판사 재량에 따라서 막 법이 이렇게 해석되고 저렇게 해석되는 게 있어서 이제 restrained activism, 사법 적극주의적 진취적 입장을 취하지만 진보적 입장을 취하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또 말을 또 조심하는 또 그런 풍조도 있습니다. 김능환은요, 이건 극단에 간 사법 적극주의예요. 판사 나부랭이가 대한민국의 건국 날짜를 막잖아. 김능환 씨, 당신이 뭔데 대한민국이 1919년 3월 1일에 시작됐다고 얘기해? 그러면 그 이후에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다 또라이야? (3월 2일부터)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다 또라이냐고. 대한민국 이때문에 그때부터 있었으면 그럼 일제랑 전쟁했나? 동북항일연군, 죄송하지만 동북항일연군 대한민국 군대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원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그리고 지도는 어디서 지도를 받았냐? 지원과 지도는 소련 코민테른에서 지휘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긴 영어 명칭도 있어. 그 조직은 니주아라 그래요. Northeastern, 동북 아시아, 그러니까 동북아시아, Northeastern, 예, 동북, 그 다음에 Anti-Japanese, AJ, United Army, 그러니까 연합군. 그래서 동북항일연군이에요. 그 니주아라는 영어 명칭이 있다니까. 왜냐면 코민테른에서 그렇게 불렀어요. 왜 소련이 그 짓을 했냐? 1930년대 초반에 굉장히 만주가 그게 중국, 그러니까 30년대 초반에 화두가 뭐냐면 일제가 중국을 침공할 거냐, 시베리아로 해서 러시아를 침공할 거냐. 일제가 저 사고는 치는데 그게 세계의 운명을 가르는 사건이에요.
결국은 37년에 중일전쟁, 중국을 침공하는 쪽으로 일제가 방향을 틀었죠. 그런데 중일전쟁 직전까지 시베리아 침공을 주장했다고, 반공 러시아 침공을 일제가. 그래서 소련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소련의 침공을 할까봐 그렇게 되면 배후가 되는 만주를 교란하기 위한 게릴라를 육성한 거예요. 그러다가 일제가 37년에 중국 침공으로 들어가니까 동북항일연구를 말려 죽이지. 돈도 안 주고 고사시키고, 그리고 아마 김일성 같은 자들 이렇게 시켜가지고 동북항일연군의 움직임을 보고받아서 그걸 일제 쪽에 넌저시 알려주고. 김일성이 아마 그런 일 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런 일 하고도 남죠. 그러니까 나중에 동북항일연군 괴멸되고 나서 소련군 88 국제여단으로 가서 대좌까지 되고 거기서 애까지 낳잖아, 결혼하고. 소련과 관계가 깊었다는 얘기예요, 30년대에 이미. 저는 동북항일연구를 말려 죽이는 과정에서 이미 관계가 깊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 판사 나부랭이가 어떻게 대한민국 건국이 3월 1일이라고 무슨 근거로, 무슨 권한으로 박을 수 있냐 이거야. 두 번째, 식민 지배에 대해서는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안 따져요. 따질 수가 없어, 그게.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따질라 그래? 그러면 지금 세계를 이끌고 있는 뭐 영국, 뭐 프랑스, 독일 다 잡아 죽여야지. 그 따질 수가 없어, 그걸. 안 따지기로 했어. 샌프란시스코 회의 때 안 따져요, 그걸. 그냥 식민지 없는 세상을 만들자지. 식민 지배가 불법이어서 불법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주 창조급의 사법 적극주의예요. 우주 창조자라고 지금 저 김능환이는. 저는 그래서 저걸 만약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법, 그러니까 일상생활 말고 사법에 관해서, 저런 이슈에 관해서는 이건 과대망상이다. 정신병적으로. 혹은 폭도다. 법원이라고 쓰고 폭도 해방구라고 읽어야 되냐.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능욕한 사람입니다, 저 김능환이라는 자는.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능욕한 자예요. 그것 때문에 만약에 지금 대법원 판결대로 무슨 일본 제철, 히다치 제철 이런 거, 무슨 어디 이런 거에 강제 집행을 해가지고 재산을 빼서, 만약에. 그러면 이제 그 당한 기업이 가만 안 있죠. 국제재판으로 가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에서 국가적 개망신을 합니다. 2018년에 해놓고서 조국이가 민정수석하고 문재인이가 대통령 할 때 강제 집행 안 했잖아. 왜 안 했겠어요? 왜 안 했겠냐고. 저 김능환이의 개판 논리, 그것에 바탕한 2018년 개판 판결이 너무 쪽팔리고 너무 뒤가 캥기니까 안 한 거예요, 강제 집행을. 그렇게 해서 똥을 한 무더기 쌓아놓고 이것이 죽창이다, 이것이 민족 자존심이다, 여기에 다 모여라, 윤석열이는 지금 구역 외교를 하고 있고 민족 자존심을 팔아먹고 있는 매국노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리고 그러한 그 광분에서 날뛰는 것을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아니 대통령님은요 그런 말 하신 거 아닙니다 라고 옆에서 대통령 쉴드 친답시고 유상범이랑 국힘은 똥볼 차고 있고. 이게 뭔 꼴이래 이게. 참나. 아유. 자 보세요.